어휘력이 약하고 기초 부족해도 성적 잘 받을 수 있어요. 문제를 보는 관점만 살짝 바꿔도 정답이 보이는 거예요. 혹시 친구 중에 영어 문제를 찍듯이 술술 풀어내려가는 친구가 있다면 주목. 그 친구는 어떻게 이렇게 문제를 술술 빨리 풀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바로 그 비밀을 풀어드리도록 하죠. 그 비밀은 바로 문제 분석입니다. 이것은 출제자 의도 파악하기와도 일맥상통한 내용인데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문제를 분석하지도 않고 바로 냅다 문제풀이부터 합니다. 오늘은 공부는 적게 하고 성적은 많이 오르는 치트키, 문제 분석하는 방법, 출제자 의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ADHD를 가진 땡땡이입니다. 안녕, 오랜만이야. 땡땡이는 영어 문제를 풀 때 단어 하나하나에 의미 부여를 하면서 해석하는 데 집중합니다. 차이나? 차이나가 미국인가 중국인가 헷갈리네. 어떡하지? 모르는 단어 나왔어. 어떡해. 이번 시험도 망했나봐. 이번에는 동동이가 영어 문제를 풉니다. 헐, 동동이는 엄청 빠르게 문제를 풀어내려가네요. 아하, 동동이는 이 문제가 비동사 파트라는 것을 금방 눈치챘습니다. 차이나는 읽지도 않고 주어 I만 보고 바로 비동사 am을 찾아냅니다. 문제풀이에 꼭 필요한 부분만 정확하게 체크하면서 문제를 효율적으로 푸는군요. 바로 이번 문제로 넘어온 동동이 선수. 이번 문제는 1번 문제보다 조금 까다로운데요. 역시 우리 동동이 선수 벌써 이번 문제 정답을 체크합니다. 이번 문제가 비동사의 의문문, 즉 주어와 동사의 위치가 반대로 되어야 함을 바로 캐치해냅니다. 땡땡이 선수였다면 정답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탈리안이라는 단어에서 좌절했을 겁니다. 동동이 선수는 주어 동사까지만 보고 바로 정답을 골라내는군요. 땡땡이와 동동이의 문제풀이 방식을 잘 보셨나요? 여러분은 땡땡이 쪽인가요? 동동이 쪽인가요? 저는 영어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과목이었는데요.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멀리서 보고 출제자가 이 문제를 왜 냈는지, 나에게 무엇을 물어보고자 하는 건지 파악하는 방법을 알고 나서부터는 모든 과목에서 문제풀이가 쉬워졌답니다. 중하위권의 많은 학생들이 땡땡이처럼 문제를 풀어요. 분명히 비동사도 배웠고 평서문, 의문문, 부정문의 순서가 다르다는 것도 알려주었고, 게다가 얘들아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온다. 의문문은 주어 동사의 순서가 바뀌는 거야. 이거 시험에 나온다고 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문제풀이할 때 틀린 답을 고릅니다. 이 학생들이 머리가 나빠서 문제를 풀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요. 그 학생은 문제를 보는 시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문제를 풀지 못한 것입니다. 영어 단어에 집중하는 나의 관점을 영어 단어가 아니라 문제 전체로 관점을 바꿔야 해요. 그럼 지금부터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3단계로 나누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시험 범위 확인하기. 1번부터 10번까지 빠르게 훑어보니 이 페이지에는 비동사, 명사, 대명사 총 3개의 파트로 구성된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일반 동사, 조동사, 투부정사 같은 거는 공부를 안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 세상에, 문제 출제 범위도 모르고 공부하는 학생이 있어? 네, 많아요. 너무 많아요. 목차 한 번을 안 보고 학기가 끝나는 친구가 얼마나 많은데요. 문제 출제 범위를 모르는 채로 공부를 시작한다는 거는 마치 내비 없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운전하기나 마찬가지인데, 도대체 왜 시험 범위가 어딘지도 염두에 두지도 않고 공부를 하냐고요. 이러다가 부산이 아니라 북한으로 가는 거 아니야? 상위권 학생 중에서 내가 오늘 공부해야 될 포인트가 뭔지도 생각을 안 하고 공부하는 학생은 본 적이 없어요. 반면에 중하위권 학생 대부분이 뭘 공부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무작정 열심히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영어 공부랑 시험 공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영어 공부를 한다는 거는 열심히 운전을 한다는 거고요. 시험 공부를 한다는 거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어떤 경로로 갈지 전략을 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는 왜 성적이 안 오르지? 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운전만 열심히 하는 거지, 부산 가는 방향이 맞는지, 하이패스는 달려있는지, 고속도로를 탈지 국도를 탈지 확인도 안 하고 냅다 운전만 열심히 하는 격이라고요.
시험 범위 확인하랬다고 1에서 10페이지까지 혹은 1단원에서 3단원까지 이런 식으로 확인하면 아니 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 범위란 것은 분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부해야 할 주제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어떤 파트에서 어떤 포인트에서 문제가 출제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1번부터 10번 문제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니 비동사, 명사, 대명사 3개의 파트에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투부정사같이 시험 범위가 아닌 내용은 일단 머릿속에서 지우고 비동사, 명사, 대명사 이 3개만 공부 잘하면 된다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한 문제씩 보기. 이번엔 한 문제씩 보도록 하죠. 1번 문제는 비동사 파트의 평서문에 대한 문제네요. 비동사 파트에서 출제 포인트는 해석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주어와 동사와의 관계만 파악하면 돼요. I에는 am, you에는 are, she에는 he, she에는 is, he에 is 요거 있잖아요. 이번 문제 마찬가지로 주어와 동사가 짝이 맞는지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 문제를 전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비동사 파트의 평서문이구나, 비동사 파트의 의문문이구나, 이거를 먼저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풀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4번 문제 다시 한번 봐볼게요. 4번 문제는 명사 파트인데요. 단수와 복수의 개념을 알고 그에 맞춰서 관사를 잘 쓰는 거, 그걸 알면 되겠군요. 이렇게 한 문제 한 문제 목차 어느 파트이고 해당 파트의 출제 포인트는 뭐다 라는 것을 잘 파악하고 있는 학생은 문제풀이 할 때 아주 빠르고 쉽게 정답을 찍어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비동사 파트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 주어만 봐도 동사가 떠올라야 정상인 거고요. 이 문제가 명사의 관사 파트라는 것을 알고 문제를 풀면 동사가 단수 동사가 쓰였네, 그럼 관사 뭐를 써야겠다, 이렇게 바로 보이는 거거든요. 반면에 어느 파트에 어떤 포인트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영어 단어 하나하나에 의미 부여하면서 열심히 푸는 학생은 안 해도 되는 해석하면서 시간 다 보내고 정작 오늘 배운 중요한 문법 스킬은 써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문제 한 문제를 봤으면 이번에는 이제 문제를 풀 차례입니다. 다시 1번 문제 한번 봐볼까요? 정답은 A입니다. 그럼 B, C는 왜 오답일까요? 오답인 이유를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연습 문제를 풀 때 정답을 맞추는 데 목표를 둘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보고 어떤 파트에 어떤 포인트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인지, 내가 몰랐던 부분이 혹시 있는지, 그게 뭔지 그거 체크하는 데 집중해야 돼요. 영어에 집중하지 마시고 문제 구성에 집중하는 것이 문제 분석이고 출제자의 의도 파악이라는 거죠. 다시 땡땡이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알려준 방식으로 문제를 푸네요. 처음에는 이 시험지를 전체적으로 쭉 훑으면서 이 시험지의 범위는 비동사, 명사, 대명사네, 이렇게 시험지의 범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후에 이제 1번 문제부터 풀기 시작합니다. 1번 문제는 비동사의 평서문 문제군. 이렇게 1번 문제를 분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를 꼼꼼히 보면서 풀어가는 거죠. B와 C가 왜 오답인지 정확히 알겠다 하고 정확히 알고 넘어가는 거죠. 저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학생은 열심히 하는데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학생입니다. 제가 딱 학창시절에 그랬거든요. 제 눈에는 그런 학생들이 기가 막히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학생들에게는 항상 강조를 해요. 공부 열심히 했는데도 성적이 안 오르는 게 가장 비참한 거다. 그럴 바에는 그냥 맘 편히 노는 게 낫다. 한편으로는 공부 적게 하고 성적 많이 오르는 치트키가 있다고 말해줘요. 그 치트키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문제 분석이에요. 땡땡이는 차이나라는 단어를 몰랐고 동동이도 차이나를 해석하지도 않았어요. 둘 다 결론적으로 단어를 모르긴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런데 동동이만 문제를 맞출 수 있었어요. 영어를 많이 공부하고 적게 공부하고 혹은 머리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대부분 6개월 안에 성적이 급상승해서 많아야 한 문제 틀려와요. 예외는 딱 한 명 있긴 했어요. 어휘력이 약하고 기초 부족해도 성적 잘 받을 수 있어요. 문제를 보는 관점만 살짝 바꿔도 정답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아이는 지능이 딸리는 것도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못 가르치는 것도 아닌데
그냥 관점만 바꾸면 해결될 일인데 너무 안타깝고, 반면에 제 지도에 착실히 따라오면서 새로운 시야가 터진 학생은 전 과목에서 성적이 급상승하는 사례를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학창시절에 공부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적이 급상승하고 전보다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진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브레인네커였습니다.